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제 사무실에서는 오늘 아마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 사무실 방송을 마지막 방송을 좀 하면서 제가 내일 이제 짐을 싸고 이제 아마 이제 제가 필리핀 쪽으로 건너가면 그쪽에 제 방송실 쪽을 좀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쪽에 아마 제가 전보 박스로 지금 보내려고 그러거든요, 내일이요. 그래서 필리핀 쪽에 제 사무실 쪽에 방송을 거기서 유튜브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뭐 뒤에 이렇게 새로 오시는 분 짐이 좀 들어와 있고 좀 어수선한데 제가 오늘 방송을 마지막 방송은 오늘 아침에 인선을 했지 않습니까? 우상호하고 그다음에 오강수 그 논란이 되던 오강수 또 한 분은 누구죠? 김규현인가요? 언론 출신 JTV 사장 김규현인가 이게 그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강수에 대해서 저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그분이 손자의 병법에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하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검찰의 그 특수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마 오강수 민정수석이 오늘 오전에 한 9시경에 그 청와대에서 인선 발표를 했는데 대부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이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 시간에 저도 아침에 그 유튜브 스마트폰에 떠 있는 그 속보를 보고 좀 당황했다고 할까요? 조금 갑자기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걸 보고 내정 발표를 하는 걸 물론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사인을 했기 때문에 발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게 좀 급하게 발표를 할 이유가 있었나 조금 더 고민해보고 그런 어떤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발표를 해도 되지 않았나.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일부 그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믿고 해라. 이재명 대통령을 그동안에 오강수를 못 믿지만은 이 대통령을 믿는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얘기했는 대로 사람을 믿는다기보다도 사람도 어떤 초인이 아니거든요. 어떤 절대적인 군주나 또 철인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역사가 얘기를 하죠. 완전한 사람은 없죠. 특히 지도자인 경우는 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조직과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 실수를 최소한의 방지를 하고 어떤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겁니다. 모든 조직은 이니셜화 되어 있는 자기들만의 기득권, 카르텔로 형성이 돼서 그 인사도 이렇게 추천이랄까요? 건의를 할 수가 있고 인선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게 모든 조직은 맞아요. 아마 이번에도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불과 이틀 지금 3일 만에 이렇게 인선, 그러니까 이틀 만에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급박했다, 좀 시급하다, 좀 이런 어떤 물론 그 전에 셋도 캐비넷을 발표 준비를 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개혁적인 인물이라고 이게 보증되지 않은 오강수 특수통 검사 출신이 한 10여 년 전에 같은 윤라인하고 같은 라인에서 근무를 했었고 했다는 게, 그래서 시민 사회에서도 굉장히 우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탁월하고 믿을만하고 우리가 지지를 한 건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대통령도 하나의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더더욱 이번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누구는 혹자는 너무부터 이렇게 시민사회의 갠색이라고 할까 일본말 써 죄송합니다만은 좀 이렇게 힘을 약화시키고 비토를 걸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뭐 쉽게 말하면 컨트롤할 수 있는 압박을 할 수 있는 세력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누구라고 얘기보다도 이제 대형 유튜버들, 스피커들, 이거 뭐 겸손은 힘들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30만 명 구독자가 실시간 그 방송 구독자가 뭐 30만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출연진들도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 어차피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뭐 다 압니다. 무슨 검찰총장하고는 또 어떤 포지션이 틀리기 때문에 검찰총장이야 뭐 인사를 하게 되면은 법에 정해진 2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의무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는 이상은 뭐 그 자리를 고수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민정수석은 뭐 사용자가 소위 말하자면은 인사권자가 즉시에 교체를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아마 강행을 했던 것 같고 일단은 본인한테 어떤 검찰에 대한 개혁 의지가 확고하다는 걸 본인한테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강단이 있어서 아마 밀어붙이지 않았나. 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인사 내선을 지적을 했는데 또 여기서 물러나면은 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런 타협, 그러니까 시민과의 타협이라는 부분에서 물러선다라고 하는 강력한 어떤 대통령으로서 의지력이 또 훼손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소위 어떤 제3의 어떤 힘의 균형과 논리에 의해서 일부 대형 유튜브나 스피커들이나 또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들을 타협점을 가져서 양보를 하는 그래서 그런 마이너스적인 부분도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해서 아침에 갑작스럽게 오늘 주일날 저도 깜짝 놀랐지만 인선 발표를 하고 한편적으로는 뭐 속은 시원하지만 또 한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 솔직한 얘기로 있었습니다. 초기 대통령 집권 이재명 대통령의 슬로건이 뭡니까?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이제 국민 주권 정부 아닙니까? 국민 주권이라고 하면은 정당에서는 당원 중심이겠고 국민 주권이라고 하면 또 이제 시민 사회, 시민들의 목소리와 집단 지성에 의해서 당선이 됐고 또 국가도 집단 지성의 시대적인 요구, 역사적인 사명감, 또 시대 정신을 반영을 하는 게 이 국민주권 정부의 가장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아쉬운 부분, 어떤 상징성이라는 부분, 최소한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개혁을 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저 인물은 그래도 개혁의 가치를 가지고 있구나. 근데 듣보잡, 듣지도 보지도 못한 저도 사실 오광수라는 분, 저도 전라도 군산 사람이지만 전주고등학교, 전주고가 상당히 명문고거든요. 굉장히 명문고. 정동영 그분 전주고등학교, 전라고가 전주고는 군산 이리 옛날 같은 익산이죠. 이리, 익산, 남성고, 전주고는 서울대를 많이 갔었죠. 그래서 저희 때도 뺑뺑이가 아니고 이제 학력고사, 예비고사 제가 83년도 1월에 이제 교복 입고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때만 해도 전주고를
듣고 싶어, 그러니까 실력 있고 좀 열심히 공부긴 한다는 애들은 전주고를 많이 상상고 전주고 많이 갔었죠. 남성고등학교 전주고가 명문 고등학교는 맞습니다. 그래도 뭐 하여튼 동양의 어떤 그 어떻게 보면 저보다 나이가 더 연배가 더 있거든요. 이 변호사가요,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자가요. 근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아쉬운 부분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페북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좀 제 마음을 그대로 이 정리를 잘 했던 패치인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 부분을 좀 읽어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지금 마지막 방송, 한국에서는 마지막 방송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우리 또 조은태 씨라는 분이 또 에드와드 리라는 이분의 글을 또 이렇게 공유를 해서 올렸더라고요. 제목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과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사실 그만큼 이제 기대를 이제 어차피 지정이 됐고 민정수석으로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상호야 말할 필요 없고 그 사람이야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했기 때문에 옛날부터 소위 말하는 수박 정치인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양심에 따라서 또 그런 대외 협력 관계, 그러니까 국힘당과의 관계를 하면 좀 그 이상 바랄 것도 없죠. 그 역할 잘 할 걸로 믿고요. 근데 이제 이 민정수석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명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이 문재인의 그 윤석열을 괴물을 탄생시킨 거에 놀래서 그 부분도 이해가 갑니다만은 검증을 과연 할 수 있느냐, 또 과거의 성과 분석을 우리가 해봤을 때 이분이 과연 할 수 있느냐, 이 개혁이라는 것은 당사자 실무자가 이제 적극적인 의지와 그 실력으로 개혁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검찰통 출신이니까 잘 할 걸로 믿어요. 제가 또 진해원 검사가 쓴 글에서도 댓글에 제가 남겼는데 검찰 특수통이 아니더라도 검사 출신이 이라고 하더라도 검찰 내부를 잘 알 거 아닙니까? 속사정을 좀 어떤 국민에 대한, 시민에 대한, 개혁 시민에 대한 어떤 국민 주권의 상징성을 대표하는 사람, 또 누구나 다 존경하고 상징적이고 또 개혁 의지가 검증이 된 사람, 과거에 그 개혁 의지가 검증된 사람이 민정수석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진행 검사의 책 어제 밤에 글에다가 댓글을 썼는데 진 검사는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게 발목을 잡고 빅스피커들 또 일부 지식인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발목 정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그 비토를 걸면서 자꾸 자기의 영역을 넓히려고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는 지금 아닐 겁니다. 사실 그건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그 고수의 또 그런 그 야비한 사람들은 아닐 겁니다. 그런 시민들이 무슨 권력 싸움도 아니고 무슨 청렴 뭡니까 그 수렴청정 정치도 아니고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능력 있는 대통령인데 과거를 보면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도 아니고 또 처신도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진 검사는 좀 그런 염려를 좀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은 다만 좀 초기 일대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권 정부로서 좀 상징성이, 대표성이 좀 상실이 됐다.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좀 쇠설이 길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 없는 이재명은 없다. 제목을 아주 이 제목부터가 에드워드 리 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제목에 거의 핵심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는 시민 주권 정부 때 시민사회를 출발을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이 됐고 국민 주권 정부가 탄생이 됐죠. 그래서 제목이 벌써 딱 핵심이 슬로건이 딱 나오죠. 시민사회 없는 이재명은 없다. 오광수 민정수석
임명은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그래서 이제 필자 에드워드 리 이 선생 얘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배경에 뜻이 있으리라 기대하며 며칠간 조용히 침묵을 했던 것 같아요. 침묵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시민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으며 급기야 현직 검사인 임은정까지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명 박은정 그 의원도 약간 그런 우려했고 또 이외에 다른 분도 했지. 임은정 검사까지도 이제 했는데 다만 이제 진해원 검사는 좀 더 좋은 의미로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 본인이 실제 경험한 것보다 더 좋은 답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 경험에서는 또 좋게 비춰졌기 때문에 좋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죠. 안산지청에서 그 과거의 그 우광수 민정수석과 그러니까 그 당시 검사 상급자죠. 지청장으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얘기했죠. 이재명은 신이 아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은 사람의 한낱 인간입니다.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제가 누차례 얘기했지만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인이 한 대로 다 해라. 그거야말로 맹신주의에 빠져있는 또 다른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정치거든요. 그 사람들 때문에 윤석열과 같은 사람들 문재인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잘못된 추종자들이 나라를 망쳐버린 거거든. 왜? 그 사람들이 고도에 그렇게 함으로써 유튜브 수익을 더 올리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생각이 없고 두뇌가 없이 맹목적인 지지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민사회가 보면서 지켜보고 판단하고 또 어떤 구원도 우리가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 이재명은 신이 아니다. 저도 이재명 존경하고 굉장히 저도 지지를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해왔지만은 딱 여기 한마디를 써놨네요. 그를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시민사회다. 국가는 정부와 시민사회라는 그러니까 국가는 정부와 시민사회라는 두 축으로 구성되며 특히 시민사회에 뿌리를 둔 지도자일수록 그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 시민사회 이제 김민웅 교수도 잘 알고 가끔 전화한 지 좀 오래됐는데 제가 가끔 연락 한 번씩 해보고 또 실질적으로 그분이 많은 역할을 지금 공동위원장이죠. 시민 촛불 행동. 그래서 많이 바쁘죠. 그 동생은 지금 국무총리 김민석 의원, 저 그 동갑나기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이 정부는 가장 염려했던 게 옛날 과거 문재인 또 고문 재주가 부리고 실질적으로 문재인이가 다 가지가지 아니었습니까? 그걸 가장 염려를 김민웅 교수도 했었어요. 전에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시민사회, 시민 촛불행동이 그 과거도 그래 박근혜 탄핵 집회 할 때도 고문 시민들이 했는데 결국 문재인이가 그냥 딸콩 다 가져가 버렸죠. 그래서 정치를 못 믿는다 해서 결국은 같이 연동해서 가야 하는데 같이 가지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죠. 우려가 됐었죠. 그 부분을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어떤 세미나도 발표를 했고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일부 지지층의 반응으로 과거 송가혁이 오버랩된다. 인사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향해 개소리라고 비하하거나 진짜 일부 유튜버가 또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몇 개 유튜버를 봤는데 개소리네 뭐네 막 쌍욕을 하면서 이재명을 왜 못 믿나 그런 식으로 막 얘기를 지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왜 그냥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우리는 또 과거에 그 괴물을 문재인이 잘못해서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아픔이 있으면 그걸 사전에 충분히 검증하려고 여러 가지를 그 기우에 찬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개소리라고 막 이렇게 비하를 하거나 충정을 담은 고언까지도 조롱하는 태도를 막 일부 유튜버가 이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제가 봐서 실망스럽고 저런 사람인가? 자기 주관에서 그걸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수록 위험해요.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자기를 집단 지성주의인가 집단 어떤 끌고 가려는 거. 굉장히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끌려가는 사람들이
문해층이라고도 또 다른 문해층, 그러니까 국힘당만 문해층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또 다른 그 끌려가는 일부 유튜브에 그냥 와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충정을 담은 고언을 조롱하는 태도는 충정을 담은 고언을 조롱하는 태도는 민주사회에서 결국 용납될 수 없다. 예, 맞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이들이라면 성숙한 태도와 상식적인 언어를 갖추어야 한다. 맞습니다. 좀 성숙하고 상식적인 언어를 갖추어야죠. 그런 태도는 과거 박사모나 윤석열 지지층의 진영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박사모 지지층이나 뭐 진영 논리에 있는 윤석열 그런 사람들이 가스라이팅돼서 유튜브에 선동 조작에 의해서 끌려가고 막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똑같거든요. 일부 유튜브가 문제가 큽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자, 다양한 의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미 또 결정이 나면 그걸 지켜보고 항상 매 눈과 같이 보면서 가야 하는 게 맞거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지만 한낱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조직과 시스템을 갖추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미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는 그런 정치 구조 개혁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더더욱 당선되자마자 이틀 만에 내정이 됐다라는 게 굉장히 그 염려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사회의 지지 속에서 성장해 왔다. 맞습니다. 그의 정치 여정은 시민과의 연대로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러기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뭐 이게 핵심이죠. 이 말의 핵심의 주장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얘기예요. 저도 이거 100% 공감합니다. 이를 외면한 일방적 국정 운영은 진짜 염려. 이게 이제 윤석열과 같은 똑같은 짓이죠. 이재명 정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것이고 결국 정통성의 기반을 스스로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재명 그 태생, 그러니까 이재명 소통을 중심해서 민주당도 많은 당의 분위기를 바꿔놨죠. 완전히 민주당이 탈바꿈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본질이 이재명의 본질은 그렇거든요. 당대표 시절에도 아무리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이라 해도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공직 인사는 사적 신뢰를 넘어 공적 기준과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게 국민 주권 시대에 좀 뭐가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을 지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그래야 하는데 한 개인의 판단보다 수많은 시민의 다층적 검증이 더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많은 시민의 많은 사람들의 검증이 더 신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의 그 다양한 층의 검증이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다. 그래서 과연 누가 어느 사람이 저렇게 주장해서 그걸 인선을 추천을 했는지 누구냐라고 지금 자꾸 나중엔 밝혀지겠죠. 굉장히 위험천만한 거예요. 옛날 뭐 우리가 뭐 양정철이라든가 문재인 때 막 그런 비선 조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한 개인의 판단을 다층적 검소. 지금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결단이 아니라 시민사회의 정당한 우려에 대한 경청과 숙고다. 지금 조금 더 숙고를 했어야 할 거예요. 지금 결단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결단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나니까 조금만 한 2, 3일 더 시민사회의 정당한 우려에 대한 경청. 시민사가 이렇게 걱정하는구나. 그거에 대한 우려, 염려, 걱정을 경청하고 또 깊이 숙고하는 자세가 좀 필요했던 것이죠. 아무리 대통령이 신뢰하는 인물이라고 해도 공적 인사는 사적 신뢰를 넘어 국민의 눈높이에 지금 맞이하는데 정치는 옳고 그름에 나누는 싸움이 아닙니다. 정치는 옳고 그러냐 그런 게 싸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100% 다 흑이고 100% 다 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에 박근혜 지지하는 모임도 수용도 하고 국힘당에 있는 여당 의원도 수용도 하고 많은 사람들 수용해서 통합의 정치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생각의 차이들이.
다양한 의견 속에서 접점을 찾고 공동체 이익을 택하는 과정입니다. 글을 참 잘 썼어요. 공동체 이익을, 전체 공동체 이익을 택하는 과정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협상의 철학처럼 인사 문제도 외일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도 그 협상의 철학처럼 인사 문제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건 흑과 백의 논리가 아니고 어느 정도 시민과의 그 우려와 그 숙고의 시간을 좀 필요했다. 그리고 귀담아 듣고 그거에 대해서 뭐 비서실이라든지 해서 지금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더 가졌으면 좋았다.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번 논란은 단지 한 인사를 둘러싼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사회 고언을 불경으로 몰고, 그러니까 일부 유튜버들이 막 불경하다 막 무슨 뭐 아직 가진 그 쌍욕 비서덕에 무슨 개소리네 뭐네 뭐 못 믿느냐 하면서 너무 그러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불경으로 몰아버리더라고요. 비판자를 향해 공격하는 문화가 고착된다면 또 다른 그 갈라치기가 형성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 또 갈라지는. 그러니까 지금도 일부 좀 그 극단적이고 과격한 사람은 이재명이 실망했다. 지금 그런 시민의 어떤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 뭐 고집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자기의 어떤 그러니까 뭐 재미를 좀 믿어라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어라라고 하면은 저는 그렇습니다. 믿어라고 하면 그 과거의 그 성과의 분석 결과를 이재명이 한 걸 믿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그 검찰에 대한 개혁은 뭔가가 아직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숙고를 하고 조금 더 한번 믿었고 해서 설득에 하는 그 설득의 시간이 저는 숙고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거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판자를 향해 공격하는 문화가 고착이 되면 그거야말로 이재명이 가장 큰 위협이 될 수 있다. 위험이 될 수 있다.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기반이자 존재 이유다. 여기 다시 한번 또 결론을 또 다시 언급을 했네요. 시민사회는 이재명 정부의 기반이자 존재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고언은 정부를 흔들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국정을 바라는 충정의 목소리다. 이를 외면하거나 배척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성숙하고 단단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고언을 존중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건강한 공론장을 지켜야 한다. 정답 정확히 지적을 했어. 그거야말로 시민의 힘. 그러니까 공론장을 다 우리가 이게 시민 주권 정부인데 국민 주권 정부. 근데 그거부터가 지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좀 해서 좀 실망스럽다는 저는 그렇게. 그래야말로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스스로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길이다. 시민의 건강한 공론장을 지켜야 한다. 그것이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스스로 정당성을 증명하는 길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보니까 민정수석 내정자 오광수하고 초대 그 옆에 이제 민정비서관 이태영 변호사 뭐 이 둘 다 이제 특수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민사회가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글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에드워드 리라는 분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유튜브에다가 좀 제 유튜브에다 올릴까 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한국에서 지금 마지막 방송인데 또 제가 또 내일 또 사적으로 제가 또 노동이 또 가서 대전에 좀 가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방송을 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또 다음에 또 방송 찾아뵙겠습니다. 저 얘기가 공감이 되면 제가 어떤 편을 가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그 시민 주권 정부, 국민 주권 정부에 맞는 부분이 조금 더 너무 빨랐다. 그리고 일요일 날 아침에 발표를 팍 해버리는 것은 일부 또 다른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이니셔티브적인 이그너티브라고 하죠. 자기네들끼리 헤게모니에서 조직 집단주의 지네들끼리 막 해서 그걸 한 사람이라는 있다. 그룹이 벌써부터 형성돼 있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재명 정부는 공론장, 시민 공론장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는 공감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지 국민 보고만 일을 했다고 국민 보고 국민을 보고 결국 국민에게 힘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 대표가 해서 대통령까지 됐는데 이런 행태를 통해서 저도 살짝 좀 섭섭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지명됐으니까 뭐 지켜보고 응원의 박수를 우리가 보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사전에 충분히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할까 이게 지금 박정희 전두환 시대가 아니거든요. 다 모든 시민들이 똑똑하고 잘났고 다 리더십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박정희라는 걸출한 그 국가 리더자가 나라를 새마을운동이나 그런 혁신이나 리더로서 강한 리더십을 끌고 갔지만 지금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집단 지성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끌고 가는 시대인데 저런 식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변했다. 집단 지성의 발로인 시민들의 그 시민적인 상식의 선에서 모든 것은 대한민국은 운영이 된다. 그걸 명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좋아요, 구독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